안녕하세요. 다프전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엄청 중요해진 부분인 공정인 문구를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정인 문구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작성한 포스팅이 협찬을 받거나 체험단을 통해서 작성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죠. 요즘은 네이버 스티커가 잘 나오기 때문에 1,000원만 주고 구입하면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죠. 아니면 체험단 사이트 자체 내에서 이렇게 공정인 문구가 들어간 배너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협찬이나 체험단 글을 올리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요구하는 건 직접 경험한 진솔한 내돈내산 이런 후기를 원하는 게 맞죠. 이런 글들이 내가 돈 주고 사서 이런 벨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내돈내산으로 작성하는 비율이 많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협찬이나 체험단이 아니면 글을 작성을 안 해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100% 체험단이나 협찬 글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처럼 내돈내산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 수익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블로그에서는 그게 많이 힘들어요. 키워드 방식으로 이루어진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사실 일으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글을 작성해 줄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자체적으로 브랜드 커넥트라는 체험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서 업체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다 체험단입니다. 현금도 주는 게 있고요. 제품만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도 협찬이나 체험단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면 체험단이나 협찬 글을 올려도 문제될 거는 없으니까 체험단 글만 계속 올리면 저품질이 오지 않냐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잘 나가는 블로그들은 100이면 100 협찬이나 체험단 글을 매일 적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체험단이나 협찬을 받아서 매일 작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건 협찬이나 체험단 글을 적더라도 이 글이 정확히 협찬을 받아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맨 하단에 이런 식으로 공정인 문구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업체에서 공정인 문구를 빼고 협찬 진행이 가능한지 묻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공 내용이 괜찮죠. 12만 원 상당 A 코스 최대 2명 제공해 준다니까 24만 원 정도 협찬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공정인 문구 안 넣고 진행 가능한지 의뢰 드립니다 라고 돼 있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업체와 내가 모른 척을 하면 이게 협찬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죠. 그렇다고 공정인 문구를 안 넣고 진행하면 될까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처벌이 강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행정적 제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반 유형에 따라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공정인 문구를 안 넣었다고 해서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제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진행한 사업자가 제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 블로거가 그런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화를 해서 확실하게 알아낸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거가 제지받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가 제지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한 블로거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부당이익이 취해진 게 밝혀진다면 가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인 문구는 그냥 넣으시는 게 나아요. 대부분 제지는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위반 사항이 들어갔는지를 판단해서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협찬을 받아서 작성을 하면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글만 보고 좋다고 느낀 소비자들의 뒷감당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내가 책임지지 말라는 겁니다. 굳이 안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공정인 문구는 무조건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공정인 문구는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광고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장문에 표시 광고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표시 문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안 된다는 겁니다. 표시 문구를 본문의 중간에 그리고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힘든 경우, 표시 문구를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자 형태의 경우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배경과 명확히 구분이 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나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글자 색과 크기와 구분이 되게끔 하시면 된다는 거죠. 검정색으로 16 크기의 폰트로 작성이 됐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크게 19 폰트로 하셔도 되고 굵기를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구분이 돼서 소비자가 봤을 때 눈에 띄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할인 협찬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는 소비자들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라고 나오죠. 위 상품을 추천하면서 어디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라고 명시를 하면 되죠. 원고를 지급받았으면 금전적 지원을 받은 거죠. 상품을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상품을 받았다면 무료 상품을 받았다, 상품 협찬을 받았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체험단이다 이 글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떻게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정인 문구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제품을 받았는데도 공정인 문구를 넣지 않게 되면 이게 신고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제지를 받을 수 있는 글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이 블로그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제공한 사업자가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블로그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같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인 문구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받은 건 확실하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공정인 문구를 빼서 괜히 내가 피해를 받는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